안녕하세요, 키워들. 오늘 제가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사실 사람한테는 밀당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제가 영상을 맨날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안 봐주시고 봐주시는 분들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상 업로드 주기를 조금 이렇게 뜨문뜨문 해야 될 것 같아요. 농담이고 영상은 계속 올릴 건데 제 콘텐츠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킨 이유는 오늘 제가 사주를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 사주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여쭤본 게 이제 진로에 대한 것도 여쭤봤고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나 뭐 이러한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 조금 우울한 감정도 있었고 불안함을 좀 자주 느끼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감이라고 하죠. 촉이 빠른 그런 성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우선 진로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수학과보다는 정신과가 확실히 잘 맞는 사주라 심리 쪽도 괜찮다고 하셨었고요. 할인업을 해야 되는 사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간호사를 선택한 거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초중고 때 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와전이 되고 그리고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말하면 나는 친구들한테 진짜 소수의 친구들한테만 얘기했는데 그게 막 퍼진다던가 뭐 아니면 내가 이번에 조금 성적 잘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분명히 친한 애한테만 얘기했는데 그거를 전 애들은 다른 친구가 또 다른 애한테 전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었고요. 제가 성당 다닐 때 성가대를 했었는데 그때 일부러 제가 성가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저를 쫓아낸 친구도 있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방송부였거든요. 근데 그 방송부에서 쫓아내려고 일부러 음해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많이 울기도 했고 유독 어렸을 때부터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의존을 할 수 있는 친구는 없다. 오로지 나는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제 사주에서 버팀목이 되는 건 저 스스로기 때문에 이제 아빠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었고 친구보다는 일단 저한테 일단은 제 스스로가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뭐 결혼이나 이런 것도 물어봤는데 사실 저는 결혼 생각은 딱히 없는데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딩크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정신과에서 일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을 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그런 사회가 정해진 틀에 속하지 않은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걸 보면서 아기는 낳기 싫고 그리고 아기를 낳는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잔인한 거 아시죠? 저희 아빠는 엄마가 저 낳았을 때 탯줄 자르신 거에도 이제 동참을 해주셨다고 하시는데 무서워서 도망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걸 들을 때마다 자기 자식인데 그리고 솔직히 무서운 거는 여자분일 거잖아요? 솔직히 내 배를 갈라가지고 애를 낳는 건데 그게 쉬운 선택은 아닌데 그게 무섭다고 저렇게 할 거면은 나는 굳이 결혼을 안 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옛날에 결혼을 하면 무조건 출산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서 그런데 요즘에는 딩크 부부들도 많잖아요. 근데 또 저희 부모님은 딩크를 하면 뭔가 애를 가지고 싶어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가지고 뭐 내 맘대로 해라 하는데 저는 좀 신기한 게 결혼을 할 상대를 이렇게 바로 알아본다는 게 저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약간 뭔가 사랑에 대해서 그런 게 없어서 그런가? 간절한 게 없어서 그런가? 그게 여러분들 아세요? 그 짝사랑을 하면은 그게 뭔가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짝사랑을 그런 도파민을 느껴져 있고 그걸 하면은 도파민이 느껴지고 그 짝사랑을 하는 나의 모습을 살짝 즐겼던 것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과정에서 내가 스스로 뭐 예뻐지려고 노력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 하루하루가 뭔가 생기를 얻으니까 거기서 뭔가 재미를 느껴가지고 짝사랑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 보면은 괜찮은 분들은 다 애인이 있으시거나 뭐 아니면은 연애에 별로 생각이 없으시거나 저 또한 뭐 연애를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굳이 관심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뭔가 저한텐 그랬어요. 굉장히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쉽게 쉽게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하셨었고 결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뭔가 밖에서는 일부러 막 떠들고 뭐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첫인상 때문에 굉장히 조용한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속에 화가 조금 많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하면은 여러분들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제가 화가 좀 많은데 그거를 표현하는 연습을 여태까지 못했다가 최근에 조금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됐어요. 이건 아니다. 난 내 생각은 이렇다. 난 싸우기 싫다. 이런 표현 방법을 하게 되니까 조금 더 인간관계가 원활해지고 생각보다 그거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 내가 뭔가 사람들이 내가 이런 걸 말할 때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나의 편견이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는데 어쨌든 제가 사주에 남자가 많대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남자가 많다고 해석을 했는데 요즘은 약간 일복이 많다, 약간 스트레스가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가 많다라고 했으면 제가 애초에 물론 여중역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사실 살면서 그렇게 좋아해본 사람이 많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차라리 연예인 덕질을 했지 일반인을 그렇게 절절하게 좋아한다? 이거는 저의 감정에 해당되지 않는 말이어서 그래서 뭔가 장기 연애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정감이 굉장히 부럽고 신기한 거예요. 제가 실리카겔 김한준님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분의 스타일링도 좋아하지만 뭔가 제가 생각하는 음악하는 사람, 예체능하는 사람의 이미지는 약간 조금 타투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정숙하지 못한 태도와 그리고 뭔가 굉장히 날라리 같은 이미지 때문에 뭔가 그런 날티 때문에 좋아하는 그런 밴드맨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김한준님은 그 고등학생 때부터인가? 그때부터 여자친구랑 연애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의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주변에서만 봐도 뭔가 장기 연애를 한 사람들의 그 바이브가 있어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안정감과 묘하게 그 사람한테 뭔가 큰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뭔가 편안함이 느껴진다 해야 되나? 아무튼 근데 저 옛날에 오해 많이 받아봤던 게 장기 연애한 남친 있을 것 같다는 오해 진짜 많이 받아봤어요. 제가 안정감이 많은 건 아닌데 좀 들어주는 입장이어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이랑 있으면 옛날에는 말을 들어주는 편이었거든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랑 결혼이든 연애를 하려면 굉장히 저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말을 잘 들어주고 저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너는 너를 통제하려는 사람 만나면 너가 싫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성향이 자유분방한 건 아닌데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엄마가 조금 강압적인 성향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더 탈피하려는 그런 게 있었는지 저를 약간 통제하고 압박하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사람을 진짜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연상은 좋아하는데 뭔가 그런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그런 부류 아시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면서 뭔가 약간 나를 굉장히 다루듯이 하려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저는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빠처럼. 아빠가 진짜 순해가지고 제가 오히려 아빠한테 뭐라 할 정도로 아빠가 진짜 순하고 살짝 여성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을 만나야
이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그리고 이거 애플워치 이거 원래 사용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번에 그 댓글 중에서 이거 말해도 될까? 그 치과 롤플레잉 해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제가 치과 의사 선생님과 그 데스크 선생님을 이렇게 번갈아 하면서 치과 롤플레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애플워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흰색 애플워치는 없어가지고 그때 끼고 롤플레잉을 나중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한번 끼고 나와봤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치과 롤플레잉 언젠가 꼭 해줄게요. 제가 아직까진 미숙해서 잘 못하겠지만 제가 누나가 좀 이제 장비도 마련이 되고 영상에 적응이 되면 한번 해볼게요. 근데 너무 기대하진 말아주세요. 아무튼 근데 저는 제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은 해본 적 없거든요. 제가 목소리가 원래는 크다고 말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게 웃을 때 목소리가 크다는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도 있고 뭔가 또래 친구들이 저를 미워하는 친구들이 약간 제가 말하는 소리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조금 목소리를 깔고 말하는 것도 있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약간 뭐 말을 흐린다던가 이랬었는데 제가 ASMR 한번 해보니까 댓글 보니까 목소리가 좋다고 하셔서 물론 빈말일 수도 있는 선풀이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전 또 용기가 나죠. 아무튼 그리고 제가 해외를 가도 좋은 사주래요. 그래서 해외를 가서 뭐 저는 살짝 그런 욕망이 있었거든요. 호주나 아니면 캐나다도 한번 가보고 싶었고 스위스가 그렇게 좋다 하대요. 그래서 스위스도 한번 가보고 싶고 일본 워킹홀리데이도 하고 싶고 근데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싶은 게 그것 때문이에요. 뭔가 제가 혼자니까 어디서든 혼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솔직히 눈물도 나죠. 힘들죠. 저도 자취해봤을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생각했던 건데 아직 구체적인 그런 썰도 없고 그리고 제가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순 없지만 이제 혼자서 해외여행을 몇 번씩 가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주를 봤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 다 물어봤거든요. 저는 어떤 뭐 궁합이 좋냐, 뭐 어떤 걸 많이 가져야 저랑 잘 맞느냐 이런 거를 계속 물어보니까 그분이 계속 설명을 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막 이제 흥분을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 사주를 보면은 그게 촉이 조금 있는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촉이 있는 사주는 좋게 마련되면은 이게 위험한 거를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좋게 마련이 되면 이게 조금 저희가 아는 그런 쪽으로도 이제 그 기운이 옮는다고 그러니까 사주 쪽보다는 차라리 정신과 쪽으로 계속 하는 게 좋다고 하셨었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 제가 예전에 친구랑 산책하고 와서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는 중에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이 그냥 진짜 평범하게 그냥 좀 훈훈하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대에 술 취하고 막 나한테 말 거니까 좀 무서워가지고 그냥 집에 가려고 했는데 몸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딱 그 생각이 든 거죠. 아, 나 여기서 뭔가를 더 하면은 큰일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가지고 막 근데 제 막 몸을 만지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아, 그거 싫다 하면서 그때 지갑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 지갑도 없다, 털 것도 없다. 이제 털 거면은 다른 사람 찾아봐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 자기는 너가 너무 마음에 든다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떻게, 이게 따돌리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가 진짜 새벽 거의 1시 다 돼가는 시간이었고, 그때 술 마신 상태였는데 또 술을 마신다? 이건 좀 위험한 상태일 것 같기 때문에. 근데, 근데 1차만 하자고 해서 제가 그냥 빨리 집 가려고 이렇게 돌리려고 했거든요. 저 이제 가야 돼요 이러면서. 근데 2차를 또 하자고 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고 나서 그쪽은 좀 안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좀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세요. 진짜 술 먹고 미친 사람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튀세요. 다시 생각해봐도 이 경험은 정말 나한테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경험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 다닐 때도 제가 막 인기가 있거나 그랬던 타입은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예쁜 애들도 엄청 많고, 저는 남자애들 기준 잘 모르지만 남자애들은 예쁘고 약간 조금 청순하면서 적당히 얌전하지만 그래도 활발한 여자를 좋아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얌전한 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실은 그냥 일반인 대학생 1이었을 뿐인데, 뭐 뭐 패매를 했던 시절이었는데 자기가 널 봤다. 근데 간호학과 아니면 저를 봤을 법한 사람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해서 좀 섬뜩했던 적이 있었고, 그 예전에 아까 그 술 먹고 저한테 그 2차 가자고 한 사람 있잖아요. 그 거리에서 또 다른 미친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 했지? 뭐 여기서 사시는 사람 중에 제일 귀여운 사람 맞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 이러니까 제가 여기 살면서 이렇게 귀여운 사람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냥 빨리 가려고 그냥 가고 있었는데 번호를 달래요. 근데 번호를 안 주면 안 될 것 같은 시간인 거야, 진짜.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바로 걸어보는 거예요. 그럼 뜨잖아요. 자기가 이 근처에 사는데 뭐 다음에 한번 만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알겠다 하고 번호를 삭제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저 피부과 알바할 때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피부과에 환자분들이 많으니까 엘리베이터 타면은 그 환자분들일 수도 있고 그 건물에 있는 그 층에 있는 다른 건물에 들어가려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딱 멈췄는데 그분이 저한테 피부과 앞에 딱 저 들어가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 들어서 그러는데 번호 주실 수 있냐고. 근데 눈빛이 살짝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 빨리 번호 주고 차단해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호를 받자마자 그 사람이 문자를 보내서 차단을 했더니, 왜 아니 카톡을 보내가지고 차단을 했더니 이제 문자가 와가지고 자기 왜 차단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이후로 조금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제 주변 친구들의 건강한 연애와 건강한 결혼을 기원합니다. 저는 굳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배울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세상 살아남기 힘들어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제 기준에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이 잘해도 너 사실 마음이 잘 안 생기는데, 주변 분들 보면은 그냥 자기한테 잘해줘서 만나는 분들도 있고 만나다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완전 그냥 제 스타일 아니면 그게 안 꽂히나 봐요. 삘이 약간 꽂혀야 된다고 해야 되나?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주를 보고 오늘 병원도 다녀왔고, 사실 병원을 하나 더 다녀왔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습진이 너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습진 때문에 너무 따가워가지고, 이게 이유가 간호사들한테 많이 생기긴 하는데 저희는 근데 막 바늘을 쓰고 주사를 놓고 이런 과는 아니거든요. 근데 생긴 이유를 보니까 제가 화장실 다녀와서 손소독제를 엄청 많이 써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다음에 피부과 가서 아마 스테로이드 연고 주실 것 같긴 한데 병원 한번 다녀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경을 원래 안 쓸려 했는데
뭔가 같은 이미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재미없어 하실까봐 안경을 끼고 온 거고요. 여기 앞에 조명도 있는데 이거 조명 진짜 너무 테무에서 사면은 진짜 더 쌀 것 같은 조명이야. 그래서 저도 한번 이거 조명 바꿔볼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ASMR을 정식적으로 찍으려면 저 조명도 조명이고 마이크 세팅도 다시 해야 되고 저 배경지도 사실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찍을 만한 공간이 집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방음 부스 같은 데를 빌려가 대여를 해가지고 녹음을 하면은 뭔가 장비를 굉장히 많이 준비해가지고 뭔가 딱 정식적으로 이렇게 딱 각 잡기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초보 ASMR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감성이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볼 거고요. 제가 오늘 오프였는데 보건소도 다녀오고 병원도 다녀오고 사주도 보고 정말 쉴 틈이 없네요. 쉬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더웠어요. 진짜 이제는 여름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5월 말이면 여름이지만 이렇게 딱 오는 거 보니까 벌써부터 나가기 싫은 5월입니다. 양산을 꼭 챙기시고요.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근데 저는 사주를 보고 왔지만 이게 제 인생이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종교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저는 무교예요. 근데 자꾸 틀에 자기를 맞추려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왜 가스라이팅도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넌 그런 거야. 너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이런 얘기를 자주 듣다 보면 내가 정말 예민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그거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주관을 갖추는 게 필요하고 다양한 피드백도 중요하죠. 자기를 잘 성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어느 정도는 남을 컨트롤할 생각이나 나를 컨트롤할 생각은 좀 줄여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인간관계도 참 어렵고 인생살이도 참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즐길 게 많은 것 같아요. 주변 애들 보면 해외여행도 잘 다녀오고 그리고 전 야구를 안 좋아하지만 야구도 보러 잘 다녀오고 그리고 저처럼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리고 친구들이랑 잘 놀러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하게 잘 살아요. 결혼한 분들도 있고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에 이렇게 겁없이 ASMR 도전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저를 찾아와 준 것처럼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재밌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건강과 내 마음을 챙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라고 합니다. 오늘 약간 뭔가 교감 선생님 훈화 같지 않았어요? 되게 쓸데없는 말 많이 하네. ASMR은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가지고 한 주에 2번 올리기로 했었는데 근데 너무 영상을 자주 올리면 제가 봤을 때는 보시는 분들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 텀을 한번 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상담은 말이 왜 이렇게 자꾸 꼬여. 여러분들이랑 상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같은 거 보면 어떤 분이 저한테 DM을 주고 이렇게 댓글을 다셨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댓글 달면은 저 진짜 어떤 짓 할지 몰라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예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여러분들 강경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 약간 저한테 혼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유튜브에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랬거든요. 약간 초등학교 때 조폭마누라깔? 근데 지금은 아닌데 약간 댓글 보니까 막 생각보다 어린 친구들도 많이 봐가지고 저 좀 놀랐어요. 저희
모임 같은 데서는 제가 막내거든요. 거의 다 96, 97, 뭐 92, 뭐 나이대가 다양하긴 한데 00 친구들이나 뭐 어려도 02? 이 정도인데 막 댓글 연령 보니까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10대 때 있잖아요. 10대 때는 거의 다 같은 또래들을 좋아하지 않나요? 저는 20대 중반인데 저보다 더 뭔가 이렇게 요즘 애들 진짜 예쁘게 꾸미던데? 막 샤방샤방하게 꾸미고 막 어른보다 더 예쁘게 꾸미는 친구들 많던데?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완전 어른은 아니지만 10대 친구들을 보면은 그 눈이 맑다고 해야 되나? 그 희망으로 가득 찬 그 특유의 바이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집을 가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어디 지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뛰고 있는데 그 친구가 교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그 친구는 지각을 해서 뛸 뿐인데도 뭔가 그 약간 청춘의 그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나도 청춘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사실 하고 싶은 게 지금은 딱히 생각나진 않지만 뭔가 조금 더 저에게 많은 기회들을 저 스스로에게 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맨날 하는 생각이 뭐냐면 지나간 시간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앞으로의 현재의 나에게 충실하자의 마인드로 살려고 하는데 이제 저의 문제는 자꾸 과거로 회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해서 이걸 고치려고 하려고 제가 어떤 노력을 하냐면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저의 취미를 찾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블로그도 쓰면서 내 감정을 한번 정화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엄마랑 아빠랑 대화 나누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내 생각은 이렇다 하면서 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거기서 오는 생각보다 내가 잘 모르던 시야를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살면서 내가 많이 어리석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냥 쓸데없는 영상이었고요. ASMR 영상은 아니니까 아마 봐주시는 분들만 봐주실 것 같아요. 근데 안경 있잖아요. 궁금한 게 이거 안경 쓰면 뭔가 어디서 봤는데 남자들이 안경 쓴 여자를 많이 안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왜 여자들은 안경 쓴 남자 좋아하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대가 왜 그런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약간 안경 쓰면 공부 잘해 보인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벌써 6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6월은 이제 올해의 반이 지났다는 뜻이죠. 그 뜻은 뭐냐? 7월을 더 즐겁게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사실 방금 제가 지어냈고요. 시간이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빠르게 느껴지는데 굳이 내가 한 살을 더 먹어서 서른이 얼마 안 남았어. 마흔이 얼마 안 남았어. 20살이 별로 안 남았어. 약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세월의 흐름에 맡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완전 TMI 영상인데 그리고 ASMR 영상도 아닌데 아마 봐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다음에 한번 라이브도 한번 켜볼 건데 나 많이 안 봐주시면 저 채널 접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아무튼 안녕. 봐주셔서 감사해요.